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했을 때 한쪽에서는 공급량을 줄이려 하고 한쪽에서는 공급량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농산물 수급이 안정세를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은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에 잠재돼 있습니다. 정부의 채소가격 안정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정책적 성격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농산물 수급 안정책인 채소가격 안정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 중인 채소가격 안정제는 계약 물량 일부를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대신 농가의 최소한의 출하 가격을 보장해주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농산물 가격 폭락이 발생했을 때 계약 물량을 산지 폐기, 시장 격리하는 대신 농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자체인 전라북도, 전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농산물 시장 가격이 낮을 때도 일정 수준의 농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격을 보전해준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지만 실제 제도를 들여다보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개별 농가들이 지자체와 출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시장 가격이 폭락해도 최저가격 보장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출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출하기 때 나온 거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때 낸 것만 인정을 해요. 문제는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 사업은 공급을 줄이려 하고 지자체 사업은 공급을 유지하려 하면서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시 최저가격 보장 품목으로의 생산 쏠림과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채소가격 안정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혼재할 경우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농가들한테는 정말 좋은 혜택인데 이거를 전체 국가의 농산물 수급의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역차별 혹은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효과적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 사이에서는 불합리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것.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측은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기도 내 사업주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오늘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검사, 조사, 치료에 소요되는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선 비효율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한두 명의 외국인 근로자만 고용하는 농장의 경우 외부 외국인과의 접촉이 전혀 없이 농장과 숙소만 오가는 실정이라면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만 검사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역이 얼마나 넓고 경기도에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농번기가 시작돼서 지금 엄청 바쁘거든요. 태국인이 걸렸다 그러면 태국 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람을 다 하든가. 지금 다들 못 받고 있고요. 어제도 주변 농가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다들 씩씩대고 농장에만 있는 얘들 누굴 접촉했다고 이걸 다 하라고 하는지.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가 너무 멀리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농장은 대개 시내 읍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차로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를 받기 위해선 한창 바쁜 농번기에 반나절은 일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쁜데 애들을 다 데리고 갔다 와야 되니까 4명이에요. 데려가지고 가야죠. 30분 거리예요, 차로. 어차피 거기 갔다 오면 한낮이라는 일 못하는 거예요. 요즘 보건의료원이 있어요. 그건 한 30분 가야죠. 대중교통이 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요. 더욱이 경기도는 전수검사로 최근 외국인 근로자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와 인원수는 농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유형별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검사를 받았는지 비율은 몇 %나 되는지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구분이 안 됩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만을 분리 구별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은 인종차별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1분 1초가 바쁜 농촌 현장에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지자체의 정책에 농가들만 애가 타는 상황. 현장 실정을 반영한 정책 시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제 가운데 후계 세대 육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년농과 후계농 기준의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더 체계적인 영농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와 함께 정책지원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금 환수 규정이 제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기준을 담은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후계농, 청년농 육성 지원과 관련해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후계농은 50세 미만의 영농 경력이 10년 이하여야 하며 청년농은 4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후계 농업인 단체는 후계농의 생산력 제고,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됐습니다. 법에 근거 없이 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좀 확대할 수가 있고 큰 거 규정을 가지고 하면 다양한 사업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죠. 이 밖에도 후계 농업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5년 단위의 정기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후계농과 청년농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영농 정착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제정안에는 정책 지원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개별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지원금 환수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지원금 반환을 고지하는 절차와 원금 및 이자 환수, 독촉 등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제정안에 담겼습니다. 부정사용뿐만 아니라 자격이 박탈될 만한 요건들이 있거든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거나 전업동 용농을 하지 않았다거나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 같은 경우도 환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이제 규정을 명확히 한 거죠. 한편 시행령과 함께 입법 예고된 시행 규칙에 따르면 정부가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득 조건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지원금 용도는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 자금으로 제한됩니다. 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농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도지사가 후계 농업 경영인,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 등을 선정할 때 여성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5분의 1 이상 선정하도록 한 겁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5월 20일 시행되는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기계 이력 조작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농기계 판매업체의 제조연월 조작 등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농기계를 판매할 때 판매 정보를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기계 이력 조작을 막고 농기계의 이력 추적을 보다 쉽게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은 제조 연월, 제조 번호 등이 기재된 농기계 형식 표지판을 해당 농기계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한 형식 표지판은 탈부착이 쉬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신문이 지난해 8월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 유명 농기계 업체가 형식 표지판 스티커를 무단으로 교체해 제조 연도를 조작한 행위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농기계를 판매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신고받은 농기계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농민들이 구입한 농기계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또 개정안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을 취급하는 농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고유 번호를 농기계 본체에 각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탈부착 방식의 형식 표지판으로는 농기계 정보 위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자동차의 경우 본체 4곳에 고유 번호를 각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농기계 가격이 최대 1억 원까지 하는 만큼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로 농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기계의 이력 조작을 방지하고 농기계 판매 신고제를 도입해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농기계 제조 판매업자가 이력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AI가 키우는 작물에 맞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진단해 알려준다는데 토마토에만 적용됐던 이 기술이 올해는 딸기와 파프리카까지 확대됐습니다. 재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작물 생산성도 높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스마트팜의 최적의 환경 조건을 설정해 알려주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농진청이 스마트팜 농가에서 수집한 온실 환경, 작물 생육 관련 데이터를 인공지능 AI가 분석해 작물의 재배 시기와 생육 시기별 최적의 환경 설정 값을 찾고 그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해 정밀한 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그동안 농장주가 직접 재배 환경을 조작해 관리해온 방식에 비해 작물 재배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에는 온실 시스템이 농장 경영주가 이제 경험적으로 온실 환경 관리를 좀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스마트팜 향상 기술은 환경 데이터 그리고 생육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재배 시기별 생육 상태에 맞는 이제 환경 관리를 지금 현재 농장 상태랑 비교를 해서 기존에는 토마토 농장에만 적용되던 기술이 올해는 딸기, 파프리카까지 확대됐습니다. 농진청은 특히 딸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연동형 스마트팜 91농가와 단동형 스마트팜 93농가에서 환경과 생육 데이터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농진청은 AI 기술 적용으로 겨울 재배 시기 환경을 개선할 경우 연간 1000제곱미터당 딸기 6,000kg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진청이 개발한 AI로 스마트팜을 관리한 결과 기술 적용 농가가 일반 농가에 비해 생산량이 1.6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농가가 1000제곱미터당 딸기 4,686kg을 생산할 때
스마트팜 농가는 7,343kg을 생산했습니다. 한편 농진청은 농장주에게 매주 자동으로 생육 상태에 대한 진단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는 연평균 1,300여 건이나 됩니다. 특히 3월은 영농철이 시작되는 만큼 농기계 사고 증가폭이 가장 큰 시기인데요. 특히 고령층의 사고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모두 6,616건으로 연평균 1,300건을 웃도는 실정입니다. 같은 기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6,030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3월은 1년 중 농기계 사고 증가폭이 가장 큰 시기로 모내기철인 5월까지 꾸준히 사고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조작 미숙 등 운전 부주의가 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한편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사고 부상자 연령대가 7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 부상자 연령은 70세 이상이 42%, 50대가 29%, 60대가 25%를 차지했습니다. 기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농기계 사고의 절반이 경운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농일수록 오래전부터 써왔던 경운기가 익숙할 수 있지만 경운기 조작에는 근력이 필요한 데다 복잡한 조작이 요구돼 특히 경사로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나 경사진 길을 이동할 때는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면서 경운기로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클러치를 잡으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기계로 논 밭두렁을 넘을 때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는 것이 좋고 특히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월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한동안 쓰지 않았던 농기계는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곤하면 농사일 중간중간 휴식하고 특히 세참이나 식사 후에는 충분히 쉬시는 게 좋습니다. 행안부는 또 농기계를 정비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고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회전체 덮개가 손상됐을 경우 즉시 교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습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농촌 환경 보전과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농촌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마을 및 단체와 도 친환경 농산물 전략 품목을 육성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 보전과 경관 조성, 마을 공동체 회복 등 공익 실천을 하는 500개 마을 및 단체에는 300만 원씩 지원되며 유기 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는 평균 80만 원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가축시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에 나섭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는 이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가축시장 운영 현황과 시장별 출품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농협축산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생축거래센터를 통해 제공되며 가축 질병 및 전염병 발생 시에는 생축거래센터 운영 현황과 생축거래센터별 매도 희망후가 등재됩니다. 플랫폼은 시장별 전자경매 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출품물들의 정보와 경매 결과를 제공해 거래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농산물 출하 시기 조절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저온 저장고와 지파 선별장 등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7개소에 1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농가 조직화가 우수한 사업자를 우선 지원해 산지 규모화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다 신선하게 보관해 출하량 조절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입니다. 도는 농산물 출하기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의심 증상과 사전 약제 방제, 예방 수칙 등이 포함된 사과 배 농가 전용 영농일지를 제작해 각 시군청과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료 약제가 없을 뿐 아니라 발병한 곳에는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달 중 전국적으로 개화 전 사전 약제 방제를 해야 하며 과수원 소재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 약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반드시 적기에 사전 약제를 방제해 영농일지에 기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